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어느 날 위자료 20억 줄게 이혼하자 합니다.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상간녀를 파산시켰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더 많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서유는 평소처럼 남편 민석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였죠. 결혼 20년 차, 두 아이의 엄마.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주부. 서윤의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 됐어. 민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식탁에 앉은 민석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순간 서윤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뭐라고 한 거죠?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었나? 최근에 싸운 적도 없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까? 하지만 민석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자료로 20억을 줄게. 그리고 이 집도 당신 명의로 할게. 20억?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 원. 보통 이혼할 때 위자료가 몇 천만 원에서 많아야 12억 정도인데. 아이들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 양육비도 매달 500만 원씩 줄게. 민석은 마치 사업 협상을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한 듯한 말투였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자.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거야. 당신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 서유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민석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죠. 도대체 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지? 20년 전 결혼식장에서 눈물 흘리며 웃던 민석.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던 민석. 사업 초기 어려울 때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라고 말하던 민석. 그 사람이 지금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20억을 주겠다면서요. 뭔가 이상해. 서윤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20년 지기 친구 미선을 만났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커피를 마시던 미선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민석 오빠가? 응. 그것도 위자료로 20억을 준다고. 20억. 미선의 목소리가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보통 이혼할 때 위자료 1억도 받기 힘든데 20억을 준다고?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100% 뭔가 숨기는 거야. 분명히.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억 주고도 남는 장사가 있다는 뜻이잖아. 유나, 섣불리 도장 찍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알아봐. 남편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닌지. 미선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여자?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차분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되돌아보니 최근 몇 달간 민석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일주일에 34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둘째, 휴대폰을 항상 챙겼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고 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갔어요. 셋째, 서윤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지난달 서윤의 생일도 까먹었고 결혼기념일에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때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3일 후 민석이 주말 골프를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서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서재로 향했죠.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오늘은 운 좋게 열쇠가 책상 위에 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겠어. 서유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 사본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이게 뭐지?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강남 소재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민석 명의. 오피스텔?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나? 서유는 서둘러 다른 서류들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 계약서들을 발견했죠. 오피스텔 2채 더 상가 건물 1동 제주도 토지. 대체 이게 다 뭐야? 서유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문서였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서안. 민석이 운영하는 IT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예정일 2024년 3월 15일. 매각 금액 300억 원. 300억?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 예정일을 보니 딱 한 달 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는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만약 회사가 300억에 팔리면 부부 재산으로 인정돼서 서윤이 절반인 15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매각 전에 이혼이 성립되면 서윤은 20억만 받고 끝나는 거죠. 민석은 130억을 아끼는 겁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민석은 모르는 걸까요? 사업 초기 서윤은 친정어머니한테 받은 유산 5억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민석이 밤낮으로 일할 때 서윤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렸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친정에서 또 돈을 빌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그 회사도 없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아냈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회사 매각 계약서, 초안, 통장 사본.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서윤은 검색을 통해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정한의 김민지 변호사. 경력 30년의 베테랑이었죠.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전화통화 후 서윤은 바로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20억의 위자료 제한,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재산 은닉 사례네요. 재산 은닉이요? 네. 회사 매각 전에 이혼을 성사시켜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믿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이혼에 동의하는 척하세요. 네? 동의를요? 네. 그래야 남편분이 방심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다른 여자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이혼하려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산 은닉 그리고 다른 여자.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서유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을까? 아니,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 민석의 행동을 생각하면 서유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석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친구 만났어. 서유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이혼 건 좀 생각해 봤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생각 중이야. 조금만 시간 줘. 너무 오래 끌지는 말자. 우리 서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빨리 정리? 회사 매각 전에 끝내려는 거겠지. 서유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곧 결정할게. 그날부터 서유는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가정주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지만 민석이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했죠. 여보,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응, 알았어. 민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서윤은 식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모든 것 다 찾아낼 거야. 저녁 식사 중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화장실로 가서 통화했어요.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괜찮아. 곧 정리돼. 조금만 기다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서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곧 정리돼. 조금만 기다려.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석의 목소리. 서윤은 거실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 그리고 곧 정리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 이혼을 말하는 건가?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서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 직원. 업무 관련 건이야.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다시 식탁에 앉았죠. 하지만 서윤은 알아챘습니다. 민석의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것을요. 민석은 거짓말할 때 항상 귀가 빨개지거든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압니다. 회사 직원? 거짓말이야.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김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김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박민수 탐정사무소 -이혼 외도 전문. 이분은 제가 자주 일하는 사설 탐정입니다. 경력도 20년 되셨고 신뢰할 수 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변호사님 소개로 전화 드렸어요. 아, 김 변호사님 소개시군요. 어떤 의뢰하시려고요? 남편 조사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후 박민수 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동선을 파악하고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죠. 서윤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나올 거라는 걸. 3일째 되는 날 박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윤은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 탐정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 씨,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탐정이 건넨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과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는 모습. 이 여자가 누구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서연 씨 32세입니다. 남편분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이에요. 회사 직원이요? 네.
2년 전에 입사했고요. 입사 후 6개월 만에 부정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있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 이게 뭔데요?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계약자 최서연. 물건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거래 금액 25억 원. 이 여자 명의로 된 아파트입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예요. 25억짜리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박 탐정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계약금 5억, 중도금 10억이 남편분 계좌에서 이 여자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15억을 송금했다고요? 네.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서윤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이너스. 분노의 눈물. 카페를 나온 서윤은 주차장 차 안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20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게다가 25억짜리 아파트까지 사줬다니. 나한테는 20억 주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그 여자한테는 25억짜리 집을 사주고.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30분 후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서윤은 바로 김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급하게 만나 뵙고 싶은데요. 네, 계십니다. 지금 오시겠어요? 네, 30분 후에 갈게요. 서윤은 차를 몰고 법무법인 정안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박 탐정이 준 모든 자료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이거 좀 보세요. 김 변호사는 사진들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무기. 서윤 씨, 이 증거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상간녀 위자료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녀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요즘 판례를 보면 1억에서 3억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이 아파트입니다. 25억짜리요? 네.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 몰래 제3자에게 증여한 건 명백한 위법행위예요. 증여 취소 및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저번에 말씀드린 재산 조회는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민석의 재산 목록. 부동산. 마이너스 강남 오피스텔 세채시가 60억. 판교 상가 건물시가 40억. 제주도 토지시가 15억. 마이너스 최서연 명의 아파트 25억 증여분. 금융자산. 국내 주식 및 예금 120억. 해외 계좌 50억. 회사 주식. IT 회사 지분 100% 매각 예정가 300억. 총합계 약 610억 원. 600억?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계산되는 분노. 이게 다 우리 남편 재산이에요? 네. 그것도 대부분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김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서윤 씨는 최소 절반 약 305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어요. 305억. 근데 남편은 20억만 주고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285억을 가로채려고 한 겁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85억.
그 돈이면 최서연과 함께 호화롭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혼하려고 했구나.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여자 절대 편하게 놔두고 싶지 않아요. 치밀한 전략.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죠.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1단계 일단 이혼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20억을 받고 표면적으로 이혼을 성립시켜요. 이혼을요? 네. 그래야 남편이 안심하고 회사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은요? 2단계 이혼 직후 바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숨겨진 610억 재산에 대한 절반을 청구하는 거죠.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3단계 동시에 최서연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아파트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동시에요? 네.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4단계 회사 매각 대금 300억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네. 남편이 회사를 팔아서 받을 300억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인정해 줄 겁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네. 회사 팔아도 한 푼도 못 쓰게 되죠. 법원이 꽁꽁 묶어둘 테니까요. 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내용. 민석의 상황. 마이너스 회사 매각 대금 300억 가압류로 동결. 마이너스 재산분할 305억 지급 의무 발생. 마이너스 실제 손실 약 305억. 최서연의 상황. 상간녀 위자료 2에서 3억 지급. 아파트 25억 반환. 실제 손실 약 27에서 28억. 서윤의 수령. 이혼 위자료 20억. 재산분할 305억. 상간녀 위자료 23억. 총 약 32만 7,328억. 이렇게 하면 남편과 상간녀는 사실상 파산 수준이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변호사님, 정말 이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0% 합법입니다. 오히려 서윤 씨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배우자를 속인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합의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일주일, 소송 제기하고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긴 싸움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서윤은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최서연과 민석이 함께 있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웃는 사진. 25억짜리 아파트 계약서. 그래, 해야 해. 나도 살아남아야 해. 서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온한 저녁 식사. 집에 돌아오니 민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일 일찍 끝나서. 민석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좋아. 간단하게 해.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이 평온한 일상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민석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곧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겠죠. 연기의 시작. 그나저나 여보, 이혼 거는 생각 좀 해봤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 뭐가 고민인데?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잖아요. 민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현명한 생각이야.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20억이면 아이들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으면서요. 20억? 웃기는 소리. 함정 파기. 그럼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서류 작성할까?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아니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 변호사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알아봐. 민석은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TV를 봤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그때 도장을 찍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당신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거야. 서윤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전략적으로 도장을 찍다. 준비의 시작. 이혼 서류 작성까지 일주일. 서윤은 그 일주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와는 거의 매일 통화했어요. 변호사님, 이혼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작성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이메일로 보내온 문서를 보니 마지막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8조 재산분할의 추후 청구. 본 합의 당시 쌍방이 인지하지 못한 재산 또는 은닉된 재산이 추후 발견될 경우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쌍방 합의한다. 이게 뭐예요? 안전장치입니다. 나중에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죠. 남편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김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니까요. 형식적인 조항으로 보일 거예요. 서윤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파일들. 민석의 부동산 계약서 사진 47장. 회사 매각 계약서 4본. 통장 거래 내역. 민석과 최서연의 미래 사진 124장. 아파트 증여 관련 송금 내역. 완벽해. 서윤은 USB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서류는 다 준비되었나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시는 즉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아파트 반환 소송, 그리고 가압류 신청까지요. 네, 전부 다요. 서윤 씨가 도장 찍으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 내내 서윤은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민석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해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죠. 여보, 내일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그래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응, 10시쯤 될 것 같아.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민석이 나간 후 서윤은 박민수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탐정님, 오늘 저녁 남편 미행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하루 전날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며 웃던 민석. 첫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민석. 사업이 어려울 때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라고 말하던 민석.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 민석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으니까요. 내일이면 끝이야.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서윤아, 넌 할 수 있어.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 단정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이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민석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 오늘 끝내자. 민석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서윤은 법무법인 정안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 씨 준비되셨죠? 네. 떨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서류, 상간녀 위자료 소송 서류, 아파트 반환 소송 서류, 가압류 신청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윤 씨가 도장 찍으시는 순간 저는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죠. 남편은 언제 알게 될까요?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되는 순간이요. 아마 이혼 도장 찍고 23일 후쯤 될 겁니다. 오후 2시 서윤과 민석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 씨 측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자, 그럼 이혼 합의서 내용 확인하시죠. 이준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 제1조 위자료 20억 원을 서윤에게 지급한다. 제2조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형 거주지를 서윤 명의로 이전한다. 제3조 자녀 지훈 17세, 서윤 14세 양육권은 서윤이 갖는다. 제4조 양육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 쌍방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본 합의 당시 쌍방이 인지하지 못한 재산이 추후 발견될 경우 별도 청구 가능하다. 함정에 걸리는 순간 민석이 제8조를 읽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항이야? 이준호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 이건 형식적인 조항입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재산이 발견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넣는 조항이에요. 그래? 민석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내 재산은 다 숨겼으니까 문제없어. 민석의 생각이 서윤에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는 괜찮으신가요? 이준호 변호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5조 때문에 고민되시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20억이면 충분하니까요. 서윤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명의 순간. 그럼 양측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명하시죠. 이준호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끝이구나. 서윤 씨 차례입니다. 서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서윤. 깔끔한 글씨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를 찍고 서류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20억의 입금. 네, 완료됐습니다. 민석 씨 위자료 송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민석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란에 20억을 입력했죠. 송금 완료. 확인해봐. 서윤은 자신의 폰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20억 원. 보내는 분 김민석.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 이준호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민석과 서윤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단둘이 남은 공간.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20년. 고생 많았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잘 지내. 민석은 서윤을 뒤로하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서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안녕.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법정에서. 주차장에 도착한 서윤은 바로 김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장 찍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너무 떨려요. 서윤 씨,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모든 소송 서류 접수 완료할게요.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유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후 5시 30분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소송 서류 접수 완료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부동산 증여 취소 및 반환 청구 소송, 회사 매각 대금 가압류 신청. 법원에서 23일 내로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예정입니다. 서유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자를 시켜줬어요. 엄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왜 피자 시켜? 둘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그냥 엄마한테 특별한 날이야. 서유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 것 같아. 아니야, 안 울어. 엄마 행복해. 첫째 지훈이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서유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겨야 해. 그날 밤 민석은 최서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이혼했어. 정말? 축하해. 최서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20억 주고 깔끔하게 정리했어. 생각보다 쉬웠어.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응, 완전히 몰라. 20억 받고 좋아하던데?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회사 매각도 완료되고 그럼 우리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갈까? 제주도? 아니면 해외? 해외 좋지. 싱가포르 어때? 거기 날씨 좋잖아. 좋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민석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23일 후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서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억이 통장에 들어와 있고 이혼도 성립됐고 소송도 접수됐으니까 이제 법이 해결해 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요. 그날 밤 서유는 20년 만에 가장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석에게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회의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매각 완료됩니다. 300억 큰 돈이죠. 축하합니다, 사장님.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민석은 기분이 좋았어요. 완벽해. 모든 게 계획대로야. 이혼 후 이틀째.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최서연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보, 싱가포르 집 알아봤어. 마리나 베이 쪽에 좋은 펜트하우스 있더라. 와, 정말? 보여줘.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내일이면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이혼 후 사흘째 되는 날. 민석의 회사로 특급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법원에서 우편 왔습니다. 법원? 뭐지? 민석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원고 서윤 피고 김민석.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최서연의 집에도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원고 서윤 피고 최서연. 뭐야 이게? 최서연도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의 전화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매각 대금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민석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305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원인.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과정에서 다음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였음. 부동산 총 140억 원. 금융자산 170억 원. 회사 지분 매각 예정액 300억 원. 총 610억 원 상당의 재산 중 절반인 305억 원의 분할을 청구함. 이럴 수가. 민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완벽하게 숨겼는데. 옆에 앉은 법무팀장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 회사 매각 대금 300억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입니다. 박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압류 결정. 채권자 서윤. 채무자 김민석. 가압류 금액금 300억 원. 가압류 목적물 주식회사 테크 매각 대금. 젠장.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 최서연은 급하게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소장 왔어. 위자료 3억을 내래. 나도 왔어. 재산분할 305억. 305억?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내 모든 재산을 알아낸 것 같아. 어떻게? 당신이 완벽하게 숨겼다며?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알았는지. 민석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너한테 산 아파트. 그거 반환하래. 뭐? 최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25억짜리 아파트 말이야. 부부 재산을 불법으로 증여했다면서 반환 소송 걸었어. 안 돼. 그건 안 돼. 최서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과 최서연은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민석의 차 안에서였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며? 최서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을 시켜 조사한 것 같아. 사설 탐정? 아마도. 우리 사진도 있을 거야. 뭐라고?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 봤어? 사진 124장이래. 우리가 만난 날짜, 장소 전부 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최서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민석의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이혼했대. 그것도 상간녀가 최서연 실장이래. 진짜? 최 실장이? 응, 25억짜리 아파트도 사줬다는데? 헐. 대박.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커피 머신 앞에서.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서연은 회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실장님, 오늘도 안 나오시네요. 소송 때문에 정신 없으시겠죠. 근데 진짜 사장님이랑 그런 사이였대요.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석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 전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대수 변호사입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석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강대수 변호사는 소장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부동산 계약서, 송금 내역, 사진들. 변호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305억을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200억 이상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최서연도 자신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요? 위자료 3억에 아파트 25억까지. 28억이에요. 일단 항소하긴 하겠지만 승산이 낮습니다. 왜요? 저는 사랑해서 만난 건데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혼자와의 부정한 관계는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최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28억은 저한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최 씨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주식 합쳐서 5억 정도요. 그럼 집을 팔아야 할 겁니다. 집은 제 명의가 아니잖아요. 아직 완전히 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증여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날. 서울가정법원 307호 법정. 서윤과 김민지 변호사가 한쪽에, 민석과 강대수 변호사가 다른 한쪽에 앉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민석은 이혼 과정에서 총 6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첫째, 부동산. 강남 오피스텔 세 채, 판교 상가 건물, 제주도 토지. 총 140억 원 상당입니다. 둘째, 금융자산. 국내외 계좌 합쳐 170억 원입니다. 셋째, 회사 지분. 현재 매각 진행 중이며 계약가는 300억 원입니다. 이 모든 재산은 결혼 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임에도 피고는 20억만 지급하고 이혼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증거 1호. 부동산 계약서 사본입니다. 증거 2호. 회사 매각 계약서 초안입니다. 증거 3호.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증거 4호. 피고와 최서연 간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 124장입니다. 증거 5호. 피고가 최서연에게 송금한 15억 원의 거래 내역입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강대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으며 그 재산이 결혼 전 취득한 것입니까? 결혼 후입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결혼 후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 아닙니까? 하지만 피고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배우자의 내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강대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고를 속이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610억 원의 재산을 왜 숨겼습니까? 그건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씨와의 관계는 인정하십니까? 네. 25억 원을 송금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더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고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네. 서윤은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저는 20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남편이 사업 초기 어려울 때 친정에서 받은 유산 5억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는 친정에서 다시 3억을 빌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남편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공하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에게 2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면서 저에게는 20억만 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가압류 신청건부터 판단하겠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매각 대금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는 회사 매각 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이 보관합니다. 재판장님. 민석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본건은 다음 재판 기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서윤과 민석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재산 숨기고.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억이면 충분하잖아. 충분하다고요? 610억의 절반이 305억인데 왜 나는 20억만 받아야 해요? 나 혼자 힘들게 벌어서. 혼자? 서윤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5억 투자하고 3억 빌려주고 20년간 집안 일하면서 당신을 뒷받침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25억을 줄 수 있었던 건 내가 20년간 당신을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서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민석 씨. 그날 저녁 민석과 최서연이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최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며? 아무도 모를 거라며? 나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어떡해. 나는 28억을 물어내야 한다고. 나도 305억을 줘야 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내가?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우리 사진이 124장이나 찍혔다며?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꾸 손잡자고 해서.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재판 후 일주일. 김민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윤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윤 씨 1차 재판은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요. 놓친 게요? 네. 민석 씨가 혹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법원 재산조회 결과를 보면 국내 자산은 다 파악했어요. 하지만 해외 계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제금융정보 교환 제도가 있긴 한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박민수 탐정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사흘 후 박민수 탐정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윤 씨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민석 씨가 작년에 싱가포르를 3번 방문했어요. 박 탐정이 여권 출입국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는 조세 회피처로 유명하죠. 많은 한국 부자들이 거기 계좌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 남편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쪽 제휴 탐정을 통해 알아봤어요. 박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HSBC 싱가포르 지점에 민석 씨 명의 계좌가 있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약 200만 달러. 하나로 26억 원 정도입니다. 26억이나. 서윤은 놀랐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박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홍콩에도 계좌가 하나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여기는 약 100만 달러 13억 원 정도고요. 그럼 해외에만 39억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 탐정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스위스에도 계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가 강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스위스까지.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숨긴 거야? 다음 날 박 탐정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또 뭐가 나왔어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요? 네. 민석 씨가 2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어요. 박 탐정이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여러 거래소에 계좌가 있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 중인데 대략 50억 원 어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50억.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대체 얼마야?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긴급하게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 씨가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어요. 명의 신탁이요? 네.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둔 거예요. 누구 명의로요? 민석 씨 동생 김민준 씨 명의로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 빌라 1채. 총 시가 45억 원 상당입니다. 45억이나요? 네. 그리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명의 신탁은 처벌 대상입니다. 서유는 민석의 동생 민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준 사이였고 명절 때마다 만났죠. 민준이까지. 서유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소송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명의 신탁 해지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바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김 변호사는 민석의 전체 재산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국내 재산, 부동산 140억 원, 금융자산 120억 원, 회사 지분 매각 예정 300억 원, 해외 재산, 싱가포르 계좌 26억 원, 홍콩 계좌 13억 원, 스위스 계좌 추정 30억 원, 암호화폐 50억 원, 명의 신탁 재산, 마이너스 동생 명의 부동산 45억 원, 총합계 약 724억 원, 610억이 아니라 724억이네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거의 120억이 더 나왔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몫은 362억 원입니다. 절반으로 나누면요. 변호사님, 이 모든 걸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해요. 김 변호사는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추가 소송 목록 1. 해외 계좌 재산분할 청구 2. 암호화폐 재산분할 청구 3. 명의 신탁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재산분할 청구 4. 재산 은닉 및 사기에 대한 형사고소. 형사고소요? 네. 이 정도 규모로 재산을 숨긴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남편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목표는 재산 회수니까 형사고소는 협상카드로 쓸 수 있어요. 같은 시각 민석의 회사. 민석은 강대수 변호사와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외 계좌까지. 사설 탐정을 썼을 겁니다. 그것도 국제 네트워크를 가진. 강대수 변호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724억 중 절반인 362억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362억.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회사 팔아도 300억인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겁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강대수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3채 판교상가. 다 팔면 약 140억. 해외 계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법원 명령으로 동결될 겁니다. 어차피 못 쓰실 거예요. 암호화폐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파악했으니.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동생 명의 부동산도 들통났어요. 네, 그것도 소송당했습니다. 젠장. 그날 저녁 민석은 동생 민준을 만났습니다. 형, 나한테 소송장 왔어. 민준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형이 나한테 부동산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이제 나까지 송에 휘말렸잖아. 나는 어떡해. 민준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형수. 아니, 전 형수가 나한테 45억짜리 부동산 반환하라고 소송 걸었어. 그건 원래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래도 내 명의잖아. 나도 세금 문제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민준은 겁이 나 있었습니다.
형, 나는 형 문제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 부동산들 다 형한테 돌려줄게. 민준아.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말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형제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를 사기로 했던 대기업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석 사장님, 죄송하지만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개인 문제가 언론에 나왔더군요. 이혼 소송 상간녀 문제. 그건 사적인 문제인데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경영진이 우려하고 있어요. 계약은 이미 체결됐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도 가압류됐다면서요? 그건 곧 해결될 문제입니다. 해결되면 다시 연락 주시죠.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일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온라인 기사가 떴어요. IT 업계 유명 CEO 이혼 소송 휘말려 700억대 재산 분쟁. 20년 결혼 생활 끝. 상간녀에게 25억 아파트 증여 의혹. 회사 매각 직전 이혼. 재산 은닉 정황 포착.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최악이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상간녀한테 25억 주고 와이프한테는 20억? 개념 없네. 저런 인간이 회사 경영자라니. 회사도 문제 있을 듯. 여론은 완전히 민석에게 불리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사장님 기사 봤어? 응. 진짜 충격이야. 최서연 실장이랑 그런 사이였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줬대. 회사 돈으로? 진짜? 응, 15억 송금했다잖아. 회사 자금 유용 아니야? 소문은 점점 더 나쁘게 부풀려졌습니다. 매각도 무산된대. 진짜? 그럼 우리는? 모르지.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CTO 박준영 이사가 사표 냈습니다. 뭐? 박준영은 회사의 핵심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개발팀장 2명도 같이 사표 냈습니다. 이유가 뭐래?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민석은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영업팀 핵심 인력 3명도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업계에서의 평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각 예정가 300억이었던 회사 가치가. 사장님, 다른 인수 후보 기업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2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200억? 300억이었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100억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민석은 망연자실했어요. 최서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압력을 받았어요. 최 실장,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는 건 회사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잘해왔잖아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사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5억짜리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경매를 진행한 거예요. 최서연 씨 아파트 경매 낙찰됐습니다. 얼마예요? 23억입니다. 25억에 산 아파트가 23억에 팔렸어요. 2억 손해. 게다가 그 23억도 최서연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낙찰 대금은 서윤 씨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증여 취소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으십니다. 오히려 위자료 3억은 별도로 내셔야 해요.
최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최서연의 변호사가 김민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의뢰인이 위자료를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도 판결이 났으니 내셔야죠.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서윤 씨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최서연 측에서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고 싶다는데요. 얼마나 나눠서요? 6개월 분할로 매달 5천만 원씩.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전액 즉시 납부 조항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재산과 명의 신탁 재산까지 다뤘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싱가포르에 26억, 홍콩에 13억, 총 39억 원을 숨겼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동생 명의로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50억 원도 은닉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 재산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까? 강대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추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산 은닉은 사기죄 및 재산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라니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측 정말 형사 고소할 의향입니까? 네, 피고가 성실히 재산 분할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합법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판이 잠시 휴정됐을 때 강대수 변호사가 김민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변호사는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이 항복하고 싶어 합니다. 항복이요? 네. 더 이상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형사 고소까지 당하면 회사도 완전히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원고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윤 씨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2주 후 세 번째 재판. 이번에는 최서연에 대한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최서연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피고 최서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피고는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서연의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우울 및 불안 장애로 4주간 입원 치료 필요. 서윤은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지만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당한 거야. 김민지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김민석과 피고 최서연의 미래사진 124장입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는 모습. 이것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2년간의 기록입니다. 또한 이것은 피고 김민석이 최서연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송금 내역. 마이너스 2023년 6월 5억 원 아파트 계약금. 마이너스 2023년 8월 3억 원. 마이너스 2023년 10월 4억 원. 마이너스 2023년 12월 3억 원 아파트 중도금. 마이너스 총 15억 원. 이 15억 원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돈입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김민석, 최후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했고 재산을 숨겼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석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원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일어나서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년을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 여자한테 25억을 주면서 나한테는 20억만 주고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700억 넘는 재산을 숨기면서 말이에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정말 미안했다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야죠.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했어야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재산 은닉 사례입니다. 피고 김민석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 총 724억 원을 고의로 은닉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해외 계좌 암호화폐 명의 신탁 부동산까지. 이는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며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 피고 김민석은 원고 서윤에게 재산 분할로 금 362억 원을 지급하라. 362억. 서윤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2. 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까지 5억. 4.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어서 최서연에 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피고 최서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1. 피고 최서연은 원고 서윤에게 위자료로 금 3억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반환하라. 단 해당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처분되었으므로 경매 대금 23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광. 재판이 끝나고 김민지 변호사가 서윤에게 설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윤 씨. 완벽한 승리예요. 변호사는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윤이 받게 될 금액. 이혼 위자료 이미 받음 20억 원. 재산 분할 362억 원. 민석에 대한 위자료 5억 원. 최서연 위자료 3억 원. 아파트 경매 대금 23억 원. 총계 413억 원. 413억.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억 받고 끝낼 뻔했는데 393억을 더 받는 거네요. 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석의 재산. 회사 매각 대금 200억 가압류 상태. 기타 재산 약 100억. 지급해야 할 금액. 서윤에게 367억 362억 5억. 최서연 대신 연대 책임 일부. 민석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요? 367억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회사 팔고 부동산 다 처분하고 해외 계좌도 다 가져가면 약 3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17억이 모자라는데요. 분할 납부를 요청하셔야죠. 아니면 강대수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서연의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26억을 내요? 23억 아파트 3억 위자료 26억. 최 씨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주식이랑 예금 합쳐서 5억. 그게 전부예요. 그럼 21억이 부족한데요. 어떡해요? 최서연은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도 여유 없으세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럼 개인 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2세의 젊은 여성이 26억 빚을 지게 된 겁니다. 판결 후 일주일. 서윤은 김민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서윤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서윤이 고백했습니다. 20억 받고 그냥 끝낼까도 생각했어요. 싸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잘 결정하셨어요. 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서윤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393억을 잃을 뻔했죠. 다음 주부터 재산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민석의 회사 매각 대금 200억이 서윤 계좌로 입금됐어요. 입금 200억 원. 보내는 분 법원. 강남 오피스텔 세 채가 경매로 넘어가 60억이 입금됐습니다. 판교 상가 건물도 팔려 38억이 입금됐습니다. 해외 계좌에 39억도 법원 명령으로 송금됐습니다. 하나씩 서윤의 통장에 돈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 후 최서연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26억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최서연의 파산을 인정했어요. 5억의 재산은 모두 서윤에게 넘어갔고 나머지 21억은 탕감됐습니다. 대신 최서연은 10년간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신용카드도 대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32세의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민석도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50억을 서윤에게 지급하고 남은 17억은 10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어요. 회사는 팔렸고 부동산은 다 처분됐습니다. 민석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 내가 잠깐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민석은 동생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나도 여유 없어. 그래, 알았어. 형제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왜 엄마?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잖아. 응. 두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재판했던 거 알지? 응, 학교에서 다들 알더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창피한 일이었을 거야. 괜찮아, 엄마. 서연이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다른 여자 만나고. 너희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3개월 후 서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서연이가 발코니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방 생겼어. 지훈이도 기뻐했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통장에는 4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 이사하고 일주일 후 서윤은 김민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받으세요. 서윤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시예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20억 받고 끝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윤 씨. 서윤 씨가 싸울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억 원.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덕분에 393억을 더 받았잖아요. 10억은 작은 금액이에요. 김민지 변호사는 눈물을 글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변호사님이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일단 쉬려고요. 20년간 쉬지 못했거든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까 해요. 어떤 일들이요? 대학교 때 전공이 미술이었어요. 결혼하면서 포기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시려고요? 네. 작은 갤러리도 하나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멋지네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청담동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요. 서윤 갤러리.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친구 미선도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진짜 멋있다. 고마워, 미선아. 이게 다 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아. 그때 내가 말해줬잖아. 섣불리 도장 찍지 말라고. 내 말 들어줘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같은 시각 민석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매달 17억 빚을 갚기 위해 15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서연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이미 식었습니다. 아니, 원망으로 바뀌었죠. 다 내 탓이야. 서로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최서연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2세에 다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 신용 불량자라 취직도 어려웠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됐어요. 서연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최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25억짜리 아파트를 꿈꿨던 자신. 지금은 월세 30만 원도 아까운 신세가 됐습니다. 서윤 갤러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관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었죠. 이거 포장해 주세요. 네, 고객님. 850만 원입니다. 서윤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였어요. 최서연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점심을 먹으러 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2년 후 서윤은 지훈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석을 마주쳤어요. 민석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오랜만이야. 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서윤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많이 컸네. 네. 너는? 잘 지내? 잘 지냅니다. 서윤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나는 미안해. 정말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래도 민석 씨,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자녀 관련된 일 외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축하해, 아들. 서윤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이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언니들 너희 엄마 대박이래. 갤러리 운영하신대? 응, 우리 엄마 멋있어. 서연이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서윤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3년 후 서윤은 갤러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미술평론가인 이준호 48세. 부인과 사별한 호랍이었어요. 서윤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이 다쳤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를 잃었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시도해봐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서윤과 준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도 축복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애들아.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야. 준호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결혼식장에는 김민지 변호사, 박민수 탐정, 친구 미선, 서윤을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윤 씨.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서윤 갤러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갤러리가 됐습니다. 신인 작가 발굴로 유명했고 서윤은 미술계의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서윤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인터뷰요?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 특집인데요.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이혼 후 400억을 받으시고 갤러리를 여신 이야기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건 제 과거예요. 저는 이제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고 싶어요. 가끔 서유는 민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17억 빚은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재혼도 못했고 혼자 살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연락 왔어. 지훈이 대학 졸업식에 가고 싶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고 해. 엄마는 괜찮아? 응, 괜찮아. 그 사람도 아빠니까. 서유는 더 이상 민석에게 감정이 없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죠. 최서연도 변했습니다. 5년간 편의점에서 일하며 빚을 조금씩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예뻐요. 손님들이 최서연의 쇼핑몰을 좋아했어요.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았지만 희망은 보였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최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7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민석은 법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개인 회생 종료 안내. 10년 분할 납부 중 5년이 지났고 남은 5년도 성실히 납부하면 빚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민석은 텅 빈 원룸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같은 시각 서윤의 집. 서윤은 남편 준호, 두 아들 지훈이, 딸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갤러리 어땠어요? 응, 좋았어. 새 작가 전시회가 대박이었어. 우리 엄마 최고. 서연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대학원 면접 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준비해. 네 엄마.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석은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12년간 매달 150만 원씩 납부한 끝에 축하합니다. 모든 빚이 청산됐습니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기쁘지 않았어요. 이제 55세.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최서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해서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서연아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나 과거가 복잡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너를 사랑해. 최서연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39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한국 미술계의 거물이 됐습니다. 서윤 갤러리는 세계로 늘었고 매출은 연 200억을 넘었어요. 대표님 인터뷰 요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또요? 네. 성공한 여성 기업인 특집이래요. 알겠어요. 스케줄 잡아줘요. 서윤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삼성전자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아들. 서연이는 미술대학에 진학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갤러리 운영하고 싶어. 그래? 좋아.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두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서윤의 선택이 옳았다는 가장 큰 증거였죠. 서윤은 60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행복했어요. 어느 날 자선 행사에서 민석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65세. 많이 늙어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잘 지냅니다.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평생.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 씨도 남은 인생 잘 사세요. 그날 밤 서윤은 남편 준호와 함께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오늘 전 남편 만났어. 그래? 어떻던데? 많이 늙었더라.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후회돼?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20억 받고 끝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갤러리도 성공도 당신도. 서윤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그나저나 여보. 준호가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뭐라고 할 거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할 거야.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라고. 세상은 약한 사람 편이 아니야. 싸우지 않으면 빼앗길 뿐이야. 그리고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할 거야.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다음 날 서윤은 김민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서윤 씨.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서윤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서윤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서윤 씨 사건 이후로 저한테 비슷한 의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남편이 재산 숨기고 이혼하려는 케이스들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한테 항상 서윤 씨 이야기를 해줘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최서연이 보낸 편지였어요. 서윤님께. 오랜만입니다. 최서연입니다.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모두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10년간 빚에 시달렸고 신용불량자로 살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지금은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당신께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최서연 올림. 서윤은 한참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최서연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 컸으니까요. 다만 당신이 대가를 치렀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어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잘 사세요. 하지만 다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서윤. 서윤은 75세가 됐습니다. 갤러리는 딸 서연이에게 물려줬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운영할게요. 고마워 서연아. 지훈이는 대기업 임원이 됐고 결혼해서 손주도 낳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서윤은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여전히 건강했고 두 사람은 매일 산책을 했어요.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서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70세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어요. 장례식에는 지훈이와 서연이만 왔습니다. 아빠.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서윤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시죠. 아니야. 나는 안 갈래. 그래도 아빠잖아요. 너희 아빠였지 내 남편은 아니었어.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장례식 날 서윤은 갤러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민석 씨 장례식 소식 들으셨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들었어.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윤은 정말 괜찮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감정이었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게 진짜 승리야. 그날 저녁 서윤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준호,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딸 서연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스스로 행복을 만드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20억을 받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싸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존엄을 위해. 그리고 이겼습니다. 400억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2049년 11월 20일. 오늘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25년 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20억을 받고 순순히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내 권리를 찾을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갤러리도 성공도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라.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서윤.